자, 펜툴에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선택을 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패스, 그 다음에 색상, 면이 필요해서 사용하는 쉐이프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자, 쉐이프라는 거를 선택을 딱 하면은 상단의 옵션의 기능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뭐뭐가 생성이 되냐 하면은 요런 것들이 생성이 돼요. 요런 것들이. 그리고 한 개짜리도 추가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펜툴 작업할 때 이 쉐이프에서 쓰는 방식이 한 3, 4년 사이에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친다, 하위 버전에 본다 이러면 이런 것들이 차이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24버전 하반기에 기능이 또 업데이트 되면서 또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한 해 한 해의 기능들이 계속 지금 추가되고 바뀌고 있는 기능이 이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쉐이프, 면을 사용하는 기능인데, 자, 보시면은 필과 스트로크라고 해서 면의 색깔, 선의 색깔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선의 굵기와 선의 모양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 면 색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딱 해보시면은, 자, 우리 이거 색상 견본인 오른쪽에 있는 스와치즈 패널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자, 요 상태에서 요 상단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요 상단 부분, 요게 최근에 다시 업데이트가 또 된 기능인데요. 흰색에 빨간 사선이 있는 거 보이세요? 내가 면 색깔을 안 쓰겠다라는 뜻이에요. 뭐 무조건 써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필요 없으면 면 색깔은 안 쓸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단색으로 쓰겠다. 우리 면 채울 때 세 종류 있는 거 기억나시죠? 세 번째는 뭘까요? 그라데이션. 네 번째는 패턴. 그러니까 도형을 그리는데 그 도형의 면 색깔을 안 쓰겠다 또는 단색으로 쓰겠다, 그라데이션으로 쓰겠다, 패턴을 쓰겠다 라고 지정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안 쓴다. 그러니까 흰색에 빨간 사선 나오죠. 단색을 쓰겠다. 그러면 밑에 있는 요 단색의 색깔들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는 여기에 내가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오른쪽에 요 색깔 화려한 아이콘 하나 보이죠? 요거 클릭하시면 컬러 피커 바로 뜹니다. 그러면 원하는 색깔을 선택을 하시면은 요렇게 면의 색깔로 적용이 됩니다. 되죠? 자, 세 번째 거 눌러보세요. 그러면 그라디언트 에디터랑 유사한 형태로 떠요. 그러니까 배치의 형태가 좀 차이가 날 뿐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라디언트 에디터 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베이직이라고 해서 요런 색깔들 보이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창을 좀 늘리면은 좀 더 보시기가 편하고요. 자, 그 밑에 보니까 색깔이 흐르고 있는 바 보이죠? 자, 위에 거는 투명도일 거고 밑에 거는 색깔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에 찍으면은 색깔 추가도 가능하죠.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색깔 선택할 수 있는 컬러 피커가 바로 뜹니다. 요렇게. 자, 리너, 직선, 레디얼, 원형, 모양도 같이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원형을 쓸 때 중요한 게 뭐냐? 리버스, 전환, 색상 전환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죠. 그게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아이콘으로. 자, 요거는 뭔데요? 요거는 앵글. 그라디언트를 쓸 때 우리가 방향을 이런 식으로 끄으면서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끄으면서 쓰는 기능이 아니고 요 앵글을 이용해서 색의 방향이나 색의 형태를 지정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면의 색깔 한번 지정해 보세요. 단색 말고. 자, 그라디언트로 선택하시고 밑에서 첫 번째 색깔은 빨간색, 두 번째는 청색, 세 번째는 분홍색, 뭐 이런 식으로 3색을 넣으시고요. 앵글 돌려보시고 색깔 순서도 바꿔보시고 그리고 레디얼로 설정. 자, 스케일. 그라디언트가 딱 들어가는 만큼 들어갈 건지 이거를 확대해서 들어갈 건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요게 면의 색깔이죠.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그냥 한번 선택만 한번 해보세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라디언트 에디터하고 지정되어 있는 형태가 동일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패턴도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해서 패턴 누르시면은 등록되어 있는 패턴을 선택하게끔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패턴을 가지고 면에 색을 채워라, 면을 채워라 라고 하는데 밑에 특이 기능이 하나 더 들어와요. 기존에 우리가 쓰던 패턴 기능은 그냥 붓는 걸로 끝이었죠. 내가 만들어 놓은 크기하고 만들어 놓은 방향으로 붓는 게 끝이었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은 스케일 크기 조절이 가능하대요. 예를 들자면 좀 크게 패턴 등록을 했으면 줄일 수 있다는 소리죠. 또는 조금 더 늘린다 그러면 늘릴 수 있다는 소리죠. 단 늘리면 깨집니다. 왜? 일반 레이어를 가지고 등록을 보통 하기 때문에 늘려서 확인을 하시면은 패턴은 깨져요. 줄이는 건 상관없지만 늘리면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앵글을 바꾸면은 예를 들자면 오리가 이렇게 오리가 맞나? 오리가 이렇게 있는데 살짝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모양을 바꿔서도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앵글이나 이런 것들을. 자, 좀 이따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쓴다, 단색으로 쓴다, 그라데이션으로 쓴다, 패턴으로 쓴다, 이런 식의 기능들 들어있다는 거. 원래는 쓴다, 단색이다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쓴다, 단색이다. 근데 거기에 이런 것들이 더 추가돼서 활용도가 더 높게끔 작업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그냥 단색으로 하나 지정을 해놨고요. 자, 옆에 보니까 스트로크 있죠? 스트로크 눌러보시면 동일해요. 테두리에도 원하면은 안 쓴다, 단색이다, 그라데이션이다, 패턴이다 다 넣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1픽셀짜리의 패턴 넣는 건 의미가 없죠. 그죠? 선을 뭔가 좀 굵게 쓰면서 선의 표가 좀 났으면 좋겠다 할 때 그라데이션이나 패턴 같은 것들은 활용도가 있을 겁니다. 자, 요런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쓰시던 방식입니다. 제가 앞에서 처음 할 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포토샵에서 새로운 기능이 있으면은 그것들이 다 대부분 일러에 있던 걸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펜툴은 포토샵에서는 조그만한 기능이지만 일러에서는 주 기능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주 기능에 해당하는 것들이 활성화가 잘 돼 있는데 그거를 지금 포토샵에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다 보시면 돼요. 다시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치시는 GTQ 버전에서는 선이 없습니다. 선이. 근데 자, 몇 년 전부터 선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선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도 되고 패턴도 되게끔 기능이 더 업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선을 쓸 수 있는 기능이 하나 더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요런 겁니다. 보세요. 자, 선 굵기는 여기서 지정하시면 되죠. 자, 선 굵기는 여기서 제 표나라고 한 10 정도 줄게요. 표나라고 줬고요. 자, 그 옆에 보면은 선의 모양이라고 했는데 눌러보시면은 선의 모양이 세 종류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선, 두 번째는 파선, 세 번째는 점선입니다. 실선은 솔리드, 파선은 대시드, 점선은 도티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왜 파선이라고 부르죠? 저거를 선이 끊겨 있다라고 해서 파선이라 부르고요. 점선은 동그라미들 있죠. 동그라미가 똥똥똥똥 찍혀 있는 거를 점선이라 부릅니다. 자, 실선 형태로 하면은 테두리가 실선으로 나올 거고 파선으로 하면은 자, 요렇게 나오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점선은 사실은 파선의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모양이 요걸 가지고 보통 사용을 한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그 선의 형태가 경계, 그러니까 패스를 경계로 안쪽에 보일 건지 중간에 보일 건지 바깥에 보일 건지를 지정할 수 있어요. 얼라인. 자, 캡이라고 해서 선이 이렇게 한 줄만 딱 있는 경우 있죠. 패스가 열린 패스일 때 그 양쪽 끝에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가 캡입니다. 또는 각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럼 그 모서리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코너예요. 그래서 코너 부분에 보시면은 각진 부분이 있고 라운드가 있고 이렇게 사선으로 끊어버리는 형태의 모양이 있죠. 내가 요거를 선택해서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캡도 보시면은
패스 앵커점이 끝나는 부분에서 딱 끝낼 건지 그 끝에서 라운드로 모양을 잡을 건지 거기에서 각지게 잡을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요런 형태의 모양들이 있다 보시면 돼요. 요렇게. 그래서 자, 요 기본적인 요런 값들 자체가 사실은 전부 다 어디서? 일러에서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포토샵에서는 점선 주기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요런 기능이 들어오면서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것만 있느냐? 아니요. 하나 더 있어요. 밑에 보시면은 모 옵션이라는 게 있죠. 자, 모 옵션 눌러보시면은 스트로크라는 창이 하나 더 뜹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느냐? 대시드 라인이라는 체크가 하나 들어왔죠. 대시드 라인이라는 체크. 자, 요거 뭐냐? 점선을 사용을 하는, 파선을 사용을 하는데 파선의 길이도 내가 정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파선의 길이도. 자, 좀 이따가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설명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를 들자면 내가 파선을 선택을 했어요. 파선을 선택한 상태에서 선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설정을 했고요. 대시드 라인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선 종류를 3종류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시는 선의 길이, 갭은 그 선과 선 사이의 간격. 자, 그래서 4, 2라고 주면은 선 길이는 4고 선과 선 사이는 2를 준다는 뜻이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3종류까지 설정할 수 있는 값이란 뜻이에요. 자, 요거를 우리가 대시드 라인 파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솔리드. 좀 이따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되시죠? 쉐이프로 하고 면 색깔 단색, 선 색깔 단색, 선 굵기 10, 선은 실선. 그리고 뒤로 쭉쭉 가면은 요거 뉴 레이어 추가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패스 작업할 때는 레이어라는 개념 자체를 안 쓰기 때문에 비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쉐이프로 선택이 되니까 뉴 레이어라고 해서 한 개만 사용하는 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쉐이프는 요 뉴 레이어라는 게 주 작업 형태입니다. 주 작업 형태. 자, 요까지 됐죠? 자, 제일 뒤에 얼라인 엣지 기본적으로 엣지에 맞춰서 정렬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둘게요. 자,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레이어 패널 눈으로 보세요. 레이어 패널 눈으로 보시면은 백그라운드 있는 상태에서 점을 하나 찍고 점을 또 하나 찍고 또 찍고 또 찍으니까 어떻게 돼요? 면 색깔 나오고 선 나오죠? 시작점에 가면은 동그라미 나오죠? 찍어보세요. 자, 쉐이프 상태에서 면색과 선색이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레이어에 뭔가 생깁니다. 레이어에 보시면은 쉐이프 1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쉐이프 도형 레이어라고 얘기합니다. 도형 레이어. 새로운 레이어가 나온 거죠. 저희가 알고 있는 레이어, 첫 번째 백그라운드 레이어, 그 다음에 비어있는 일반 레이어, 세 번째 문자 레이어, 그리고 지금 보시는 도형 레이어. 자, 도형 레이어는 자, 하위 버전에서는 앞에는 색깔, 뒤에는 패스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 치시는 버전에서는 그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거는 한 개의 썸네일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죠. 자, 요 한 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패스도 선택하고 색깔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나요? 자, 볼게요. 쉐이프 레이어, 도형 레이어는 썸네일에 패스 모양의 아이콘이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다른 걸 선택하면은 화면에서 선하고 면밖에 안 보이고요. 레이어를 다시 선택하시면은 화면에 패스도 보입니다. 보세요. 패스 보이죠? 자, 흰색 화살표 선택 한번 해보세요. 흰색 화살표. 그리고 점 움직여 보세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정사각형 한번 만들어 볼까요? 흰색으로 가능할까요? 정사각형. 자,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요. 한번 움직여 보세요. 자,
선하고 면이 보인다는 거 외에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패스 상태에서 쓰시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일하다고. 자, 요거 해보셨나요? 자, 쉐이프 레이어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 펜툴 상태에서 레이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리고 위에 보세요. 위에 보시면은 제가 아까 작업할 때 설정해 놓은 값들이 그대로 남아있죠. 근데 이게 남아있는 거기도 하지만 실제로 지금 제가 선택한 레이어의 설정값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펜툴로 그린 이 면 색깔과 선 색깔이라든지 선의 굵기, 선의 모양들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필에 가셔서 분홍색 선택해 보세요. 자, 요거 컬러 피커 띄워서 파란색으로 바꾸시면은 면 색깔이 바뀌죠. 바뀌죠? 바꿀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안 쓴다고 한번 해볼까요? 안 쓴다고. 그러면 면 색깔은 안 쓴다가 되고 선 색깔은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라디언트 한번 해볼까요? 자, 밑에 있는 다른 색깔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시고요. 레디얼로 바꾸시고 앵글은 바꿀 필요가 없네. 리너에서 앵글 바꿔주시고요. 색상 방향도 한번 바꿔보세요. 동작하는지. 그리고 스케일 값에 100% 들어있는 거를 설정 값을 좀 더 늘려보세요. 한 250 정도로. 그러면 색이 좀 더 부드럽게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 있죠. 확대돼서. 자, 쓰시는 거를 요런 설정 값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손이 가기는 하지만 자, 요런 식으로 지정은 가능하다라는 거. 패턴도 한번 해보세요. 패턴 선택해서 우리 만들어놨던 오리 있죠? 오리 있을 겁니다. 오리 선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오리도 들어가죠? 스케일 이용해서 크기도 한 50% 정도로 줄여보시고요. 앵글도 살짝 돌려보세요. 그러면 오리가 요런 식으로 돌아가기도 하죠. 펜툴의 쉐이프로 작업하시면은 면에 요런 식의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라는 거고요. 동일한 작업으로 선에도 가능한데 선은 사실은 거의 단색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단색을 쓰든 안 쓰든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한다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쓴다, 단색이다.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게 선의 형태고, 자, 지금 만들어진 상태에서 점선 주는 거 테스트 한 번만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자, 선 모양 있는 거 열어보시면은 대시드 선택해보시고 도티드 선택해보시면은 선의 모양이 보이죠? 자, 두 번째 대시드 파선 선택하시고요. 얼라인 값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선이 들어가는 위치가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캡 부분 라운드로 네모로 또 바꿔보시고 코너 부분도 바꿔보세요. 자, 모양이 각자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대시드 상태에서 밑에 있는 모 옵션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모 옵션 누르시면은 여기서 보고 있는 얼라인 캡 코너도 같이 나오고요. 밑에 대시드 라인이라는 부분 있죠? 눌러보세요. 그러면 요렇게 대시와 갭이 나옵니다. 자, 제가 대시 길이를 10으로 설정하고 갭 5, 그 다음에 또 대시 5, 갭 5. 그러면 길이가 15, 15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필요하면은 선의 모양을 이렇게 변형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한번 보시라는 소리고요. 사실 주고 나니까 모양이 그렇게 이쁘지는 않죠. 일러에는 여기에서 기능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무슨 기능이냐 하면은 이렇게 모서리가 있는 곳을 작업하면은 모서리 디자인을 똑같이 잡을 수 있는 기능이 하나 더 들어 있어요. 근데 아직 그것만 딱 빼고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능은 일러에 가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자, 요런 식의 파선, 실선, 점선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하시라는 뜻이고, 자, 별로 안 예쁘니까 실선으로 바꿀게요.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 쉐이프 레이어라고 합니다.
자, 관리하고 쓰시는 거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쉐이프 레이어 선택된 상태에서 패스 패널을 살짝 보면요. 요거 한번 보세요. 워크 패스는 아니에요. 쉐이프 1의 쉐이프 패스라고 보여주죠. 그죠? 그리고 레이어에 돌아와서요. 백그라운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패스 패널에 다시 가보세요. 그럼 없어요. 그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냥 쉐이프 레이어가 선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패스 패널에서 그 패스의 경계를 그냥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이거 쓸 필요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여기 안 와도 화면에 패스가 자동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쉐이프 레이어는 자, 그냥 레이어 자체에서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선택을 용도로 쓰는 패스일 때만 패스 패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거 생겼다고 아무 생각 없이 더블 클릭해서 세이브 패스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소리입니다. 얘는. 자, 요거를 우리가 쉐이프라고 하고요. 자, 쉐이프에도 보시면은 요거 추가하는 기능들 있죠. 기본적으로는 레이어를 하나하나 그리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제가 한 곳에 두 개를 그려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추가해서 모양을 요렇게 만드시면은 하나의 레이어에 두 개도 들어간다라는 거.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필요하면은 넣고 빼는 작업 가능한데 기본은 한 개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펜툴로 정사각형 그리고 정원을 하나씩 그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가능할까요? 못하지는 않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뿐이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죠. 근데 보세요. 펜툴에서 지금 우리가 쉐이프로 작업하는 거는요. 어떤 용도냐 하면은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거를 내가 직접 그릴 때 사용하는 게 펜툴의 쉐이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네모나 동그라미는 일정한 모양이 잡혀있는 애들인 거잖아요. 그런 용도로 이 펜툴의 쉐이프를 쓰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펜툴에 있는 쉐이프를 이용해서 도형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거를 직접 그려서 사용할 때 쓰는 그런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